네, 이윤철 교수입니다. 이번 주가 제가 생각하기에 SM 주간이 아닌가. 지난 월요일 날 이 박영준 시장님이 저희 대학 방문해가지고 오픈 캠퍼스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주요 이슈가 이제 SM이었습니다. 어제도 SM이었습니다. 어제도 김종태 부회장님이 주관하신 한국 선박관리 포럼, 부산시하고 항만공사 우리 협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6회차 되는 한국 선박관리 포럼을 비대면으로 했는데 매일 이제 송출이 되는 실시간과 유사한 그런 행사를 어제 했는데 어제도 이제 선박관리가 됐고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학회에서 선박관리에서 이번 주가 선박관리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박관리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각계 각층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은 또 그다지 그렇게 녹록지 않고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김진공 교수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진공 교수님이 실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의 비용을 끌어모아서 이 자리가 특히 SM만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위한 학회가 이번에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가지 주제 중에 제가 이제 안전문화, 세이프티 컬처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 이건 이제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지정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세이프티 컬처를 하고 반드시 SM과 연계시켜서 해달라. 굉장히 이것도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해양법인데 이 세이프티 컬처를 SM과 연계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 그때부터 굉장히 그 마음이 무겁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는 이 주제가 그 챕터 6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세이프티 컬처와 선박 관리를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주요 이론, 그다음에 안전문화와 인적 요인, 선박관리업과 선박안전관리,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 증진 방안 이런 그 목차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원칙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만도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공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걸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비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연계해서 좋은 작품으로 앞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매스컴이라든지 언론 각종 그 매체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면은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이제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은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안전 대책이 수립되고 이를 확인한 상태. 그래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을 안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재해다, 재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개별법으로서 자연재해 대책법 여기에 보니까 재해에 대해서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우리가 이제 기본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는데 이 기본법의 역할은
헌법과 개별법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전 분야에서는 기본법의 역할이 행자부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우리 행자부에서 뭐 항공, 도로, 교통, 뭐 해상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아우르기 위해서 몇 해 전에 이렇게 행자부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수부 직원분하고 같이 가서 해수부를 대변하고 큰 소리도 좀 치고 그때 이제 제일 큰 소리 친 데가 국토부였습니다. 항공교통부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데 이 안전 부분을 거기서 다 총괄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해와 재난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 분야에 안전하게 되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게 이제 그 형식상으로는 우리 회사안전법의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법제연구원에서 이 백박사님 오셨지만은 이 부분이 회사안전법을 그러면 분법을 해가지고 독자적 기본법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안전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안전하면 주로 이제 뭐 철도, 비행기, 자동차, 선박, 뭐 지하철 이런 그 교통 수단을 주로 생각하는데 안전은 굉장히 범위가 넓죠. 뭐 식품 안전, 환경 안전, 뭐 국가적 차원의 국가 안전. 그냥 학문도 있더라고. 안전학, 안전공학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그 안전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가는 걸 쭉 보면은 별의별 분야에서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에 불량식품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 바다 분야도 있고요. 자, 안전과 이제 안전에 있으니까 안전 문화. 안전 문화는 1986년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죠. 그 당시엔 소련이었습니다. 키예프입니까? 키예프 수도가. 키예프 인근이 이제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의 원전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나면서 국제 원자력 안전 자문단 인사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사 보고서 중에 최초로 안전 문화의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이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지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 화학공업협회 주로 이제 그 화학 액체라든지 이런 물질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협회에서 공정한 안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과거 종래에는 그런 안전문화의 개념을 정의했고요. 현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안전에 관한 태도와 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전제일이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 구성원 각자에 충만되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 태도 등 총체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의 새로운 개념을 더 살펴보면은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사회 문화적 산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안전의식은 안전제일이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활동 속에서 체질화된 상태를 말하고 제도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경우에는
불안전 상태를 제거한 시설물이나 안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인프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안전 문화는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의 안전 문화, 세이프티 컬처는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1995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그 당시에 청소년식이나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1995년입니다. 1995년에 6월 서울에서도 강남이죠. 굉장히 그 잘 사는 동네에 백화점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사망을 한 아주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안전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5년까지는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족했죠. 그래서 단순히 안전을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관리 차원,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 보상 차원에 국한돼서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적용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고 이후에 당시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세이프티 컬처의 개념을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안전은 우리 세 가지 분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학교안전 분야, 생활안전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고요. 이때 생활은 가정, 교통, 공공안전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안전문화 운동. 그래서 안전이 무엇인가, 안전문화가 무엇인가, 안전문화 운동이 무엇이냐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은 캠페인이죠. 고도 산업사회에서 국민생활 주변과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위해 안전에 대한 태도, 반응, 의식을 생활화하고 체질화시켜 국민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안전문화의 기본 원칙은 안전에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적당주의,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퍼펙트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감이 고양되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이 갖춰져야 되겠다. 자, 2장입니다. 해양사고 방지 주요 이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분야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Broken Windows Theory,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 오래된 그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방치된 그런 걸 보면은 동네 그 아이들이나 불량배들이 돌멩이를 던져,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아무튼 과거에 돌멩이 던져서 깨지면은 그대로 주인이 방치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해서 다른 사람도 계속 돌을 던져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태.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100-1은 제로다 이렇게 했는데 100-1은 뭐 99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1+1은 1이다 라고 하는 시너지의 효과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1+1은 뭐 2다. 이건 우리가 산술적으로 유클리드 3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100-1이 바로 제로가 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유리창을 하나 깨니까 전부 깨지더라. 그래서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처리한다는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사소한 안전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캐닝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아시겠지만 1980년대에는 미국 뉴욕에 굉장히 슬럼가였죠. 낙서도 하고 마약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1995년에 부임하면서 뉴욕의 전체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찰 배치하고 해서 거의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뉴욕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인리 법칙인데,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1920년대 미국의 여행보험사 직원입니다. 그리고 노동재해를 분석하는 연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재해를 분석을 하다가 발견한 법칙이 바로 하인리 법칙인데, 이게 이제 소위 1대 29대 300이다. 대형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된 소형사고가 29회, 소형사고 이전엔 같은 원인이 사소한 징후들이 니어 미스가 되어 있어요. 300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니어 미스가 300회, 마이너 인시던트가 29회, 궁극적으로 메이저 인시던트가 발생한다 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비단 하인리 법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고를 많이 목격합니다. 꼭 뭐 교통사고 아니더라도 우리가 IMF가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1998년. IMF가 일어나기 전에 김영삼 정권 당시에 특히 미국과 독일의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을 우리 관료로 쓰면서 굉장히 우리가 워닝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 IMF라는 그런 대형 참사를 맞은 것도 하인리 법칙의 하나의 원칙으로 생겨난 그런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스위스 치즈 모델 이론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임스 리진이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시스템 접근법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설명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latent failures, 그러니까 잠재적 하자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가 accident failure, 궁극적으로 이제 주요 궁극적 사고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치즈에 여러 가지 허점, 구멍들이 있는데 그런 구멍들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었을 때는 결국 중대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즉 구멍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각 층의 중첩으로 구멍이 일치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수는 이러한 조건을 조직 시스템으로 개선하여서 보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3장입니다. 안전문화의 기본 원칙은 safety first, 조직 구성 모두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learning culture, 안전 관심사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화하며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실수를 교훈 삼아 행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reporting culture, 안전 유지를 위해 문제점을 자유롭게 보고 신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신고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들이 공정하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평가되고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just culture, 이런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웨이그만 모델인데요. 조직의 책임, 경영진의 관여, 상벌 체계, 직원 권한의 위임, 보고제도.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하면서 지금 바로 다음에 박문학 변호사님 발표하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상 안전하면은 ISM 코드에 의해서 SMS를 갖추면은 이게 전부 우리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SMS 어디에도 최고 경영자, 사업가, 소유자들이 책임 문제가 굉장히 빈약한 상태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SMS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직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 그리고 최고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고가 나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핵심 코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미 저는 이제 안전 문화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서 보니까 조직의 책임과 경영진의 관여, 이것이 그 중에 이 핵심 여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국의 주요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항공, 이 카오 분야에서는 비행기 교통 분야에서는 이것이 이미 정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바다 분야에서 약간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유사합니다.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 2인데 책임과 인식, 대응, 행동, 정보, 공정성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이 커미트먼트, 이게 바로 우리 선박 소유자라든지 경영 책임자 등의 어떤 그 조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책임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 인적 요인 중에 안전문화 성숙도 이론을 살펴보시면 안전문화 수준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모델이 되겠고요.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와 그 시대의 안전관리 형태를 분석하여 안전문화를 다음과 같이 5단계의 레벨로 구분을 한 겁니다. 1단계는 원시적 단계, 2단계는 Enhanced Safety Management Principles. 하나의 그 강화 단계, Enhanced.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많이 익숙한 SMS 단계입니다. 이 SMS는 우리 ISM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통 분야에 다 SMS가 있고 Safety Management System이죠. 그 다음에 요즘 그 핫하죠.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에 우리가 핫한 이슈가 우리 육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분야 아닙니까? 우리 선박 분야도 고시가 아닌 하나의 그 법률로서 제정하지 않은 주장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 보건안전, 환경 분야. 그 다음이 궁극적으로 안전 문화가 이제 정착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 하지만 아직 한 중간 정도의 단계를 약간 웃돌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 성숙도 단계입니다. 1단계는 병폐적 수준입니다. Pathological level. 2단계는 사후 대응 수준, Reactive. 3단계는 분석적 수준, Calculative level. 그다음 4단계는 사전 예방적, Proactive. 사전 예방적 이제 뭔가 이제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제너러티브 레벨을 해서 이제 지속 발전적 수준, 이 단계가 바로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 관리 및 증진 프로세스는 조직이 자신이 안전문화를 이해, 측정, 관리, 개선 및 사후 관리를 해 나가는 여기에 understand, assess, manage, improve, aftercare 이런 단계가 이제 되풀이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 그 부정적 인적 요인입니다.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결여됐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과 주의가 산만하다. 그 다음에 자기 과신으로 인한 팀워크가 결여되어 있다. 지식과 교육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무지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초보가 아니므로 배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바쁘고 어려워서 학습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배워서 뭘 할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 주제에도 뭐 이런 거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이걸 해가지고 과연 뭘 할까? 내가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죠. 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부정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Human factor, Human element, 인적 요인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적 요원 관리 제도, HRM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에서 훈련,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조직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인원 배치, 평가, 인사관리 업무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루는 제도, 즉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안전문화 운동 이런 그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선박 관리업을 어떻게 링크할 것인가 제 고민이 이제 여기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박 관리업의 정의는 잘 아시다시피 선박관리산업발전법 2조에 나와 있고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의 등록도 해운법 33조에서 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2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절차와 각종 구비 서류 이것은 선박관리 등록 요령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과 등록 요령 간에 굉장히 상위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그런 아주 많은 서류와 절차들을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선박관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하위법 간에 굉장히 모순이 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화 교수님 얘기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선박관리 업무 범위는 고시인 선박관리 등록관리요령 제3조에 업무 범위가 나와 있고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 구조물 관리, 선박 시운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이런 것까지 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관리의 이 스코프는 앞으로도 지금의 앤틱한 그런 분야 말고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앞으로도 무한하게 확장성이 큰 그런 그 신성장 동력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이제 ISM, SMS 했는데 ISM 코드에서 규정하는 선박 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선박 안전운항 책임을 위탁받을 경우에는 이 협약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안전관리 대행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박관리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를 분리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관리업은 아까 해운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관리 대행업은 회사 안전법에서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SM 규모에 따라서 좀 큰 SM 회사는 선박 관리만 하거나 ISM 업무를 추가로 등록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인하우스 SM이 되겠습니다. ISM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코 카디조, Held Free Enterprise. 이건 이제 해양 사고가 열심히 IMO에서 노력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IMO에서 이제 제도를 제대로 만들겠다 한 게 이 사고가 계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모코 카디조는 마폴 7378을 효력을 앞당기게 된 계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고가 먼저 났습니다. 한 5개월 정도. 근데 딱 1978이에요. 7378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부정적인 나라들이 속속 여기에 마폴 7378에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폴 협약이 빨리 도입되고 비준되게 된 계기가 됩니다. ISM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ISM은 뭐다 하는 것은 넘어가고요. 자, 이 ISM이 우리 해사안전법 제51조 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박관리 대행업이 또 여기에 있죠. 근데 ISM이 보면은 솔라스 협약인데 왜 선박안전법에 있지 않고 해사안전법에 있지? 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를 많이 달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왜 이렇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오래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안전법이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ISM이 이상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해사안전법에. 아무튼 좋습니다. 안전관리 대행업자의 업무 범위는 우리
해사안전법 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쭉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사안전법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국제적으로 빔코라고 있죠. 빔코에서는 기술관리, 산업관리, 산업보험, 상업관리를 선박관리 업무의 스코프에 이제 정해놓고 있고요. 안전관리 업무까지도 빔코의 신면 2009에 안전관리 업무가 같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서 선박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수의 SM사들은 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하는 선박관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이 분리가 돼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해운법, 그다음에 해사안전법인데 외국은 이런 그 신면 2009에 따라서 그 V10이라든지 플리트 매니지먼트, 앵글로 이스턴, 버나슐츠 뭐 이런 회사들은 전부 안전관리가 포함되는 선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선박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분리된다니 그거는 그 난센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난센스가 법과 제도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지금 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선박관리 등록 요령 3조 나와 있는데 SM 업자는 선박 소유자로부터 ISM 코드에서 규정한 선박 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선박 안전 운항 책임을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박관리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와의 상호 연관성 또는 필요성을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관리업과 안전관리 대행업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현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1980 정확하게 81년도인가요? 초에 선원관리로부터 출발한 게 우리나라의 SM입니다. 영세한 선박관리업자가 안전관리 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선원관리만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못해요. 그래서 선박관리는 해운법과 그 해운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안전관리 해사안전법 이렇게 해서 법제적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신면 2009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 방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선박관리업 등록 시에 안전관리 업무를 필수 요건으로 하자는 것이고 선박 보선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신면 2009와 같이 competent person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이제 유자격 그 관리자를 우리 competent person이라고 하는데 안전 분야에서도 이 competent person을 소위 말하면은 안전관리 전문가 SI라고 그러죠. SI, superintendent. 이 선박관리 전문가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승선 경력이라든지 기타 뭐 영어 실력 이런 거 가지고 선박관리 다 해와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우리 그 사수한테 선배한테 배우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선박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렇기보다는 정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 해야 외국에 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장인데요. 안전문화 증진 방안입니다. 안전문화 시스템의 도입은 PDCA 사이클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보고를 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또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 개선 방안을 또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시행을 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선박 안전 문화 분야에서도 채택이 돼야 되겠다. 증진 방법은 아까 이제 다른 그 국가의 선진 국가의 안전 제도에 대한 분야와 유사합니다만은 또 그 항공 분야를 제가 많이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 했는데 안전문화 교육과 안전 의사소통, 비즈니스 측면, 공정문화의 증진 이 네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안전문화 선박 분야에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네, 결론입니다. 국가 주도의 안전 확보, 즉 준법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규제 문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 행안부에 보면은 행정안전규제법이 있습니다. 규제안전법이 있죠. 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여기에서는 보면은 우리 그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안전을 포함해서 규제를 30% 이상 철폐해라. 30%라는 딱 수치를 줍니다. 제가 이제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데 철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분야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내적인 자체의 안전이 아니고 선박 안전, 해상 안전은 국제적인 분야의 안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ISM도 마찬가지 솔라스 협약에 따른 그런 그 코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협약을 대한민국이 준수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관련 기업체들도 거기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왜? 국내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제협약은 우리가 비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은 어떤 규제 이런 걸 떠나서도 해운업의 자율 경쟁 차원에서도 우리 화주라든지 또 외국 선주한테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협약과 관련된 안전은 우리가 규제 철폐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법 정신이 일단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안전문화의 진흥입니다. 저는 이 분야를 깜짝 놀랐는데 금년 4월 13일 날 우리 회사안전법에 안전문화의 진흥이라는 우리 회사안전법 97조의 2가 신규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해수부 장관이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양안전 교육과 해양안전 체험활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해양안전 지침 등의 개발 및 보급, 해양안전문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기타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공고적인 내용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이 다 동참해야지만 이 97조 2항을 준수할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조 2항과 함께 97조 3항, 97조의 2, 97조의 3, 97조의 4, 이 세 개의 조문이 추가된 게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방금 진흥 분야가 있지만은 97조의 3은 해양안전현장고시 제정, 97조의 4가 해양안전의 날 선포,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안전 문화의 개념을 SMS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부해야 되지? 안전 문화는 마인드고 SMS는 바디입니다. 이 몸이 있는데 정신이 없으면 그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ISM 코드에 따른 SMS를 즉 바디만을 보고 안전을 외쳤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신, 마인드, 이게 바로 안전 문화다. 이 안전 문화가 여기에 법 규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는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안전 문화의 정착은 준법 정신과 사전 예방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조연구원의 백옥선입니다. 오늘 한국해사법학회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디 가서 앞자리에서 사진을 찍을 지위가 아닌데 오늘 처음 왔다고 사진까지 이렇게 찍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영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 문화적인 부분이 법학의 주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낯설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발제자 계신 이윤철 교수님께서 그동안 해사안전 분야의 여러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내용이 이 두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해사 안전 쪽에서의 안전 문화란 어떤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원자력 안전 쪽에 연구하고 소방 안전 쪽 연구를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제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해사안전 쪽도 굉장히 좀 특이한 뭐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부족하지만 그 교수님의 발제를 보면서 일단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안전 문화와 관련해서는 혹자는 아까 교수님께서 안전학, 안전공학 이쪽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안전학은 피를 먹고 사는 학문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안전 문화가 바뀐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산안법에 있는 산업용 기계류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 우리나라는 그 인적 과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이제 평가가 되는 나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산업용 그 프레스 기계에 손이 이렇게 절단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인적 과실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계기구류에 대한 안전 지침을 보게 되면 그 사실상 그 프레스 기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전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전 장치를 사람이 뽑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면 그거는 뽑을 수 없게 만들어야 안전인 것인데 그걸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그걸 뽑고 작업을 해서 사고가 나면 인적 과실로 잡는 것을 좀 외국의 문화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안전 쪽으로 가는 그 문화적으로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해사안전법의 안전문화의 진흥에 대해서 규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게 입법적으로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문화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로 입법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는 산안법이나 선언법, 연구시 안전법 이런 것들은 국가 책무조항으로 안전문화의 진흥을 넣고 있고요.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책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해사안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사항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전성 평가나 그 해사안전법에 있는 안전관리 체제 내의 안전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제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원자력 안전법, 철도 안전법, 항공사업법 이런 것들이 그 규제 체계 내에 안전 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입법들입니다. 제가 그 입법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좀 고민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걸 문화 영역으로 남겨야 되는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가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아까 이제 유럽연합에서의 그런 인적 과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문화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이게 규제로 그러니까 일정한 어느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아니라 규제로 접근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화인지 규제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사안전법에 들어가 있는 ISM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체제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이제 해사안전법의 법률 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안전관리체제 내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굉장히 별표에 추상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규제인가 문화인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교수님께 그 안전 문화와 안전 규제가 어떤 관계에 이제 놓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안전 규제 내에 안전 문화를 이제 순수하게 문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이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그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안전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그 안전 문화의 성숙도 단계를 보시면 안전 문화까지 가는 것이 이제 가장 최고 단계입니다. 근데 원자력 분야는 워낙에 그 안전 수준을 최고도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 문화라고 하는 게 결부가 안 되면 그 원자력 안전 자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분야에서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안전 문화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까 그 선박관리업 등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안전관리자를 이제 선박관리업 등록 기준으로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홍성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방향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아닌데 해사안전법에서도 보면 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에 그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조문을 보고 처음에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발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 사전에 사무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선박 분야 사업의 영세성을 키우는 그러니까 조장하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선박관리산업발전법도 있고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군산시 먹거리 정책과 인사위원회 맡고 있는 군산대학교 윤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저희 정 교수님한테 좀 빼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코로나를 포함한 그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이 오프라인 학회는 정말 오랜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이지만 역시 해사법학회는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방금 발표해 주신 이윤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표에 토론을 맡게 돼서 더욱이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질문보다는 전에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해양 안전 문화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난이 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문화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 선정은 매우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분야에서 안전문화 운동의 개념을 도입해서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 증진 방안을 제시한 것은 현장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선원들은 이제 STCW 협약에 근거해서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 또한 또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철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 증진 방안과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을 연계하면 해양안전문화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발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사고 예방에 투자하는 사전 예방 비용이 사후 복구 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하고요. 이 측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전환과 함께 안전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인간의 그 실수를 보완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방에 충돌이 뭐 예상이 된다. 그러면 긴급 제동을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충돌을 회피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교통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계속해서 안전 관련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양 분야에서도 그 이윤철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해양 안전문화 증진 방안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해양 안전 문화에 대한, 그리고 해양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정착이 되면 선박 안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양안전 문화 증진을 위한 저의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발표해 주신 이윤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안전 문화가 규제냐, 문화냐, 차이점이 뭔지. 제가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해양 분야는 규제 안전이 안전 문화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우리 그 보통 ISM, SMS 구축 이렇게 하면은 이미 우리 하고 있는데 왜 안전 문화가 더 필요하냐 이런 반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분야에서. 그런데 이제 또 실제로 SMS에서도 안전 문화에 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SMS가 없더라도 훌륭한 안전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안전 문화 없이는 효과적인 SMS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해운 분야, 선박 그 안전 관리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인하우스의 해운회사라든지 독자적인 우리 SM 회사, 대형 회사 안전 관리를 하는 이 분야에서도 우리 SMS의 안전 문화의 분야를 반드시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선내 안전 보건 기준이 있죠. 그 기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박 안전 보건법 정도의 그 내용으로서 상향시켜서 우리 그동안 SMS 분야를 우리 안전 분야, 보건 분야까지 확대해 가지고 포함시켜야 우리 진정한 우리 안전 문화가 된다고 보고요. 아마 제 예측으로는 IMO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안전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곧 선박 안전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박 등록, 이거는 우리나라 SM사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여 개가 되는데 물론 협회에 등록된 것은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이런 그 회사의 중에 50척 이상 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5%밖에 안 됩니다. 7개, 6개 정도 됩니다. 50개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 미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SM사는 아주 영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회장님 와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SM 발전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지자체도 국가죠. 지자체 관련 그런 단체에 우리나라 SM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400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선박 안전관리진흥센터라든지 진흥원 등등을 해가지고 집약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SM사가 되는 것이죠. 전체가 하나의 SM사가 되면은 그 SM사 속에 특화 전략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특히 부산의 SM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안전관리 따로 하고 선박관리 따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화시키는 해양안전진흥센터를 빨리 구축을 해서 한 군데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케일 메리트화가 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입 장벽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본금 규모라든지 SI, 관리 인력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 자꾸 규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SM사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보완, 법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정말 좀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SM 발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